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연수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녹화본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화면 너머로 인사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듯이 편안하게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수업 업무에 바로 쓰는 미리캔버스 AI 활용법 온라인 연수입니다. 제목에 AI가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겠다. 컴퓨터 잘 못 다루는다고 긴장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안심부터 시켜드리면 오늘은 새롭게 프로그램을 어렵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 준비에 들이시던 수고를 절반으로 또 그보다 더 줄여지는 편해지는 방법을 함께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선물 받으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드리자면 먼저 에듀플러스를 저희가 요금제를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 에듀플러스 요금제가 뭔지 전북 선생님들께서 왜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를 먼저 짚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부터 동료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후반부에는 AI로 수업 자료를 뚝딱 만드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저 1시간 동안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 좀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연수를 맡은 미리캔버스 에듀팀 김동영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미리캔버스와 에듀플러스를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를 가까이에서 안내드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는지 또 어떤 순간에는 이거 진짜 편하다 하고 좋아하시는지를 곁에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방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만 드리기보다는 선생님 이거 쓰시면 이런 게 편해지실 거예요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골라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메모해 두셨다가 채팅이나 이따 마지막 시간 Q&A 시간 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지금 전라북도 선생님들께서는 에듀플러스 라이선스를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북교육청과 미리캔버스가 함께 우리 전북 선생님들을 위해서 라이선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 작년 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했고요. 별도로 결제하시거나 비싼 요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이메일로 가입만 하시면 유료 기능까지 전부 공짜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좋은 도구가 있어도 비용이라는 벽 때문에 좀 망설이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벽이 지금은 없고 전북 선생님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는 내용을 언젠가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연수가 끝나고 바로 오늘부터 쓰실 수 있는 선생님 손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제공드린 그렇게 좋다는 에듀플러스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에듀플러스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과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교육용 최상위 요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리캔버스에다가 교실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플러스로 더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에듀플러스입니다. 에듀플러스는 3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는 AI로 빠르게 수업을 완성할 수 있다. 미리클 AI로 이미지라든지 발표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서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유료 콘텐츠들을 학생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과 콘텐츠를 학교 전체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반 전체가,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최대 50명이 동시에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만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 관리, 협업 수업 운영, 무제한에 가까운 AI 크레딧까지 제공되는 미리캔버스의 모든 교육용 기능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공받고 계시는 게 2개인데요. 이 교육용 프로 요금제와 에듀플러스 요금제의 차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교육용 프로를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셨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위한 무료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에듀플러스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 단위로 묶어서 함께 쓰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용, 교육용 프로 요금제에서는 협업이 되지 않아요. 교사 1인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고 싶다면 에듀플러스 요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교육용 프로가 선생님이 쓰시고 계시는 개인 책상이라고 하면 에듀플러스는 학교 교무실 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무실에 다 같이 모여 계시면 옆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과 자료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같이 의논도 하실 수 있고 훨씬 일이 수월해지잖아요. 바로 그 차이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이 함께 쓰는 에듀플러스의 매력이고요. 이 특히 동시 편집, 협업 중심이라는 거에 핵심을 기억을 해주시고 뒤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쓰는데 하는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음 시작하실 때 궁금하실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로그인하지? 우리 학교 공간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초대하지와 같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약간 절차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한 번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동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방법인데요. 전북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한 이런 AIEP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AIEP로 전북 통합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AIEP 화면에 들어가셔서 학생이든 교사든 관리자든 어떠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로그인 상태에서 미리 캔버스를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따로 미리 캔버스 아이디를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좀 번거로운 과정 없이 쓰고 계신 이 AIEP 전북교육청 계정으로 그냥 쏙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반가운 일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따로 뭐 멤버 초대를 신청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 학교 작업 공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초대가 되어 있어요. 이 작업 공간은 쉽게 말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이시죠? 이 작업 공간은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만 모여있는 전용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방 안에서 우리 학교 자료를 함께 보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하실 일은 이 화면에 보시면 개인 작업 공간이 있고 학교명의 작업 공간이 있어요. 이 학교 공간으로 클릭을 하셔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 개인 전용 공간 자료는 선생님 개인만 보실 수 있지만 이 학교 공간 자료는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협업할 때는 꼭 이 학교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 계셔야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협업을 할 때는 학교 공간으로 전환한다. 방금 자동으로 초대가 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협업 도구를 쓸 때 가장 번거로운 일이 좀 초대잖아요. 이메일을 좀 일일이 입력을 하고 메일 보내고 수락하고 이게 은근히 좀 일이거든요. 근데 에듀플러스에서는 같은 학교 선생님, 학생이라면 이미 같은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별도로 따로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이미 같은 공간 안에 다 모여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함께 작업할 때 쓰는 공간을 바로 팀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팀 드라이브는 우리 학교가 같이 쓰는 서랍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팀 드라이브라는 공간 안에 자료를 넣어두게 되면 선생님들과 학생이 다 같이 열어보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 있더라 하면서 이런 파일들을 뒤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 드라이브 내에서 협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좀 한 단계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전북 AIEP 사이트를 통해 접속을 해야 하나요? 기존 메일 로그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고래 모양 클릭 후
ai.jbedu.kr 도메인으로 로그인 해주셔야 되세요. n.jbedu.kr로는 자동 초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AIEP 도메인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듀플러스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 AIEP 플랫폼을 통해서 미리 캔버스에 아까 보시다시피 접속을 하시면 자동으로 소속된 학교의 이 작업 공간에 초대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듀플러스 관리자용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있어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공문 첨부 파일, 학교별 관리자별 계정 아이디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요거는 공문 첨부 파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좀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오늘 강의 자료도 그 다시 보기 링크와 함께 전달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자료 들어오셔서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n.jbedu.kr 계정과 전북 AIEP 계정을 연동을 할 수가 있나요? 아쉽게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공유 웹게시 기능을 이용해서 디자인 문서를 하나씩 복제하는 방식으로 옮겨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용용 프로 라이선스도 제공받고 있는데 기존에 이 무상 지원 받고 있는 프로 라이선스는 사라지나요? 이전에 사용하셨던 프로 라이선스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라면 이렇게 미리캔버스 프로 요금제 그리고 에듀플러스 요금제 두 가지 작업 공간이 중복 지원이 됩니다. 좀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풀리셨을 테니까 실습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과 함께 자료를 만드는 협업 전체 과정을 1번부터 6번까지 좀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잘 봐주시면 되시고 첫 단계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공간의 전환입니다. 미리 캔버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 왼쪽 상단에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처음엔 보통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개인 공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셔서 클릭을 하셔서 우리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교 작업 공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협업의 시작은 올바른 공간, 올바른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이 학교 공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채 디자인을 만들거나 문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혼자만 보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실 때는 꼭 학교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공간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렇게 모든 협업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선생님은 관리자 역할로 학생은 일반 멤버 역할로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듀플러스로 자동 초대가 될 때 선생님들은 관리자 역할로 진행이 되시고 학생들은 일반 멤버로 역할이 부여가 되시기 때문에 관리자하고 일반 멤버의 역할이 나눠서 선생님들은 관리자로서 멤버 제거라든지 이런 폴더링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학생은 거기에 참여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룹 만들기입니다. 그룹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작업할 학생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한데 이렇게 팀을 만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룹 만드실 때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몇 학년 몇 반처럼 알기 쉽게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드라이브와 동일하게 이름을 지으면 구분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을 좀 만들었으니까 팀의 멤버를 좀 모셔오는 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단계는 그룹의 멤버 추가하기인데요. 방금 만든 3학년 1반, 교무실, 행정실 이런 그룹에 학생들을 넣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좋은 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같은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은 이미 이 작업 공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일일이 칠 필요 없이 우리 학교 목록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딱 찾아서 골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만들 때 연락처에서 이렇게 골라서 초대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골라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할 멤버를 그룹 안에 다 모았으니까 팀이 같이 쓸 서랍장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게 다음에 만들 팀 드라이브인데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팀 드라이브인데요. 앞에서 팀 드라이브를 제가 계속 우리 팀이 함께 쓰는 서랍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랍장을 실제로 하나 장만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 이 사진처럼 드라이브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름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서랍장을 들여다보면서 작업을 하면 최신 파일이 뭐였지? 누가 수정한 거지? 이런 헷갈림이 사라지게 되고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이게 정말 협업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으면 늘 찾느라 시간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팀 드라이브를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는지 다음은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 드라이브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왼쪽 화면 목록에 방금 만든 팀 드라이브 이름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여기 있구나 하고 눈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잘 안 보이신다면 이 학교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공간에 만들게 돼서 안 보이네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자신이 만든 드라이브나 아니면 좀 초대된 드라이브 목록에 이렇게 리스트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 팀 드라이브는 작업 공간의 소유자 및 관리자만 생성이 가능한데요. 소유자는 쉽게 말하면 학교 정보부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관리자는 학교 선생님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팀 드라이브와 권한을 정해주는 건데요. 드라이브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렇게 사람 모양 이모티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멤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쓸 선생님이라든지 학생을 그룹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멤버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멤버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협업하기 세팅이 끝났으면 에듀플러스 요금제를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 수업 예시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함께 만드는 지역 소개 자료라는 프로젝트 수업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듀플러스 요금제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모둠을 이뤄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활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수업을 조금 보시다 보면 에듀플러스 협업 기능을 이렇게 쓰는구나. 우리 반에서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떠오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수업이 어떤 흐름인지 시간부터 좀 보여드리면 한 차씩 45분 기준으로 제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도입 단계 5분은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뭘 만들 거다 하는 미션을 제시하는 시간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실습 첫 번째 10분에는 모든 세팅을 하고 템플릿, 그러니까 함께 학생들이 쓸 디자인 틀을 불러옵니다. 본격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실습 두 번째 20분 동안은 이 수업의 핵심이고 모든 별로 함께 자료를 협업 제작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긴 시간인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는 1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완성한 자료를 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걸 자랑하고 친구 것도 구경하는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지 실제 예시를 보자면 여기서는 수원 화성을 예로 좀 들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먼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역 소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너는 우리 동네 홍보대사야 하고 이런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신나서 아이들이 참여할 거예요. 이건 꼭 들어가야 하는 조건을 3가지 분명히 줍니다. 첫 번째, 지역 특징을 3가지 이상 적기. 둘째, 이미지와 함께 설명 문장 넣기. 셋째, 친구들 앞에서 발표용으로 할 수 있게 발표 만들기.
자유롭게 좀 만들어봐 하면 아이들이 좀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걸 몇 개 어떻게 만들지 좀 세세하게 짚어주게 되면 아, 이거랑 이거를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수원 화성이면은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 뭐 조선시대 군사 정치 중심지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조사해 자료에 담는 거죠. 선생님들이 계신 이 전북 지역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든 아니면 우리 동네 공원이든 이런 우리 지역 속의 틀에 담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함께 작업할 공간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협업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팀 드라이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별로 함께 작업할 팀 드라이브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하실 일, 학생이 할 일 이렇게 나눠서 구분 지어 주세요. 선생님은 먼저 드라이브 안에 모든 별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따라서 선생님이 만든 폴더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공동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템플릿 불러오기인데요. 미리 캔버스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템플릿이 무려 560개 이상의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 자료라든지 발표 자료, 학습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백지 상태에서 뭘 어떻게 만들지라고 막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울리는 예쁜 디자인 템플릿을 골라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글자랑 사진만 바꾸면 작품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 작은 팁은 모둠별로 함께 쓸 템플릿을 하나 고른 뒤에 그 모둠의 대표 학생 한 명만 디자인을 생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모둠은 모두가 하나의 자료에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 만들면 협업이 아니고 각자 따로 만들기 수업이 돼버리니까 대표 한 명이 만들고 나머지는 같이 들어와서 같이 편집한다. 이렇게 좀 원칙을 챙겨주셔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학생별 역할 분담인데요. 모든 활동의 성패는 저는 역할 분담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하는 한 명이 다 하고 나머지는 좀 구경만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해주세요. 학생 A는 자료조사를 담당을 해주고 학생 B는 이미지 수집을 담당을 해주고 학생 C는 자료 정리 담당을 해줘. 학생 D는 발표 담당을 해. 이렇게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할 일을 가지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지 담당이니까 좋은 사진을 좀 찾아야지 하고 책임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은 직접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토의하면서 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역할을 한 자리씩 맡고 나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활동을 하실 때 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면 좀 좋을지 좀 코칭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활동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특징 조사하기, 이미지 삽입하기, 설명 문장 작성하기. 그래서 이때 선생님의 역할은 모든 걸 일일이 다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옆에서 좋은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특징 조사 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골똘히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설명 문장 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은 뭐야?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좀 담을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하시면서 질문을 슬쩍슬쩍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결과물을 다듬고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이 편리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슬라이드 모드를 제거하자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 에디터 화면이 보이실 텐데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글상자를 다들 입력을 하셨잖아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신 거를 클릭을 해봐 주시면
여기 우측 중앙 상단에 AI 라이팅이라고 연필 모양 보이실까요? AI 라이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맞춤법 검사라고 있어요. 이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이런 비문이라든지 맞춤법을 다듬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왼쪽 툴바 보이시죠? 제 마우스 따라와 주시면 왼쪽 툴바 여기 세 번째 요소라고 다들 보이시죠? 이 요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다양한 꾸민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자료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링크 공유인데요. 여기 제 마우스를 또 따라와 주시면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 보이실까요? 네, 공유 버튼 보이시면 이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 공유 옆에 게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게시에서 이 토글을 껐다가 킬 수가 있는데 토글을 반드시 켜주시고 이 템플릿 링크를 공유를 해주셔야 학생들이 각자 만든 게시물을 링크로 공유하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한 편의 프로젝트 수업이 끝났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수업 전과 후를 만족도를 비교했었을 때 수업 후가 눈에 띄게 좀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디지털 협업으로 자료를 완성했다는 성취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 역할 분담 경험.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나눠서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죠. 세 번째로는 결과물이 좀 자기 손에 남았다는 거. 수업이 끝나도 내가 만든 결과물이 남았다. 이게 결과물을 확보했다는 게 좀 뿌듯한 보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은 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직접 하고 역할이 있고 결과물이 남는 수업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가능하게 한 게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에듀플러스 요금제를 통한 협업 기능이고요. 네, 이제는 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주의 깊게 좀 들으시면 좋을 부분은 AI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능을 활용한 수업 자료 제작 꿀팁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이 꿀팁을 전달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 미리 캔버스에는 어떤 AI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짧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미리 캔버스 AI 기능들이 좀 신기해 보이실까요? 좀 흥미가 가시나요?
저희 미리캔버스 AI로 디자인, 이미지 생성, 글쓰기,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곳에서 선생님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미리캔버스 AI를 미리클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클 안에는 다양한 AI 기능들이 좀 들어있어요. 먼저 AI 이미지 생성을 보자면 원하는 장면을 글로 이렇게 적으면 그림으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노란 후드티를 입고 웃고 있는 초등학생이라고 적으면 그런 그림들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AI 라이팅인데요. 글쓰기를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챗 GPT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글감을 만들어주고, 맞춤법을 고쳐주고, 문장을 다듬어주고, 글도 요약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AI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주제만 입력을 하면 발표 자료를 통째로, 수업 자료를 통째로 슬라이드 여러 장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AI 이미지 생성, AI 라이팅, AI 프레젠테이션이 좀 미리클의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런 나머지 유용한 기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미리캔버스에서 이제 AI로 글도, 그림도, 발표 자료도 다 AI로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수업에서 쓰시게 될 것들을 좀 골라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AI 이미지 생성입니다. 한 줄의 상상, 무한한 결과라는 말이 딱이에요.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하는 입력창에 말로 한 줄을 적게 되면 생성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3D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AI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AI 이미지는 한 번만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부담 없이 좀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를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I 이미지 생성을 어디서 만드는지 위치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디터 편집 화면 가운데 아래에 이렇게 AI, 미리캔버스 AI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AI 기능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집 도구 툴이 있는데 여기서 세로로 쭉 있는 거에서 중간 정도에 AI 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AI 기능들은 똑같으니까 가운데 아래 미리캔버스 AI 버튼 또는 왼쪽 AI 도구 메뉴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AI 도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AI 이미지 생성, AI 프레젠테이션, 로고 만들기, 캐릭터 만들기와 같은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고르고 테마를 누르신 다음에 만들고 싶으신 거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처음에 좀 메뉴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하지 하면은 한 번씩만 좀 시도를 해보셔도 별거 아니네, 쉽네라는 경험을 좀 얻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00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이미지 수업 사례는 AI가 그린 그림으로 교실 속 부케 만들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케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본인 말고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로 좋아를 하는데 이 수업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캐릭터로 AI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소개에 쓰는 활동입니다. 학기 초 자기소개 시간에 보면 좀 어색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종이에 이름 취미 쓰고 하는 건 조금 좀 밋밋한 이제 활동이 되어서 나를 닮은 캐릭터를 AI로 만들어보자 하면은 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에는 뭐 고양이 귀를 달아야지, 나는 분홍색으로 할래 이러면서 신나게 아이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하면 AI가 다 생성을 해주니까 그림에 자신이 없던 아이도 멋진 자기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좀 단계별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AI 캐릭터 이미지 활용 수업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자면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표현인데요. 자기 소개는 이름, 취미, 나열을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려면 나는 뭘 좋아하지? 내 성격은 어떻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이런 결과물로 만드는 경험은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에 자신이 없던 아이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시민성을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서 AI를 어떻게 올바르게 쓸 것인가를 지도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두 단계인데 내 성격을 먼저 캐릭터로 만드는 거예요. 성격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몇 개 뽑아서 AI 캐릭터를 만듭니다. 활발하다, 고양이를 좋아한다, 분홍색을 좋아한다 이런 키워드들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그 소개 내용을 구조화하는 건데요. 캐릭터의 핵심 정보를 정리하면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이 수업으로 아이들이 얻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상상을 글로 구체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AI 도구 다루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직접 만든 캐릭터를 내세워서 좀 발표를 하니까 부담이 적고 내가 아니고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나서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떨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창작의 즐거움인데요. 학생이 그림 실력이 없어도 세상에서 하나뿐인 본인만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창작물을 감상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좀 설계를 해 두시면 좀 자기소개 수업이 아주 알차게 한 차시 활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AI를 잘 쓰는 핵심 비결은 바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인데요. 프롬프트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I한테 자기가 시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아쉬운 프롬프트 입력이 있죠. 안경 쓴 남자아이 학교에 쓴. 이러면 너무 막연하고 밋밋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정보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좋은 프롬프트. 좋은 프롬프트는 그 동그란 안경을 쓰고 노란색 후드티를 입은 귀여운 파마머리 초등학생이 벚꽃이 날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좀 훨씬 구체적이죠. 그 차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형용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그란, 노란색, 귀여운 이런 특징을 형용사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행동을 묘사했어요. 행동을 묘사하게 되면 그림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명사만 쓰지 말고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적자라고 알려주시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생동감이 넘치는 AI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AI 도구를 쓰실 때로 똑같이 통하는 법칙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수업 실행 단계인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자기소개를 템플릿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먼저 만들기 전에 그 캐릭터를 담을 자기소개 카드, 템플릿을 골라두는 겁니다. 방법은 좀 간단해요. 왼쪽 메뉴 검색창에 이 자기소개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예쁜 자기소개 템플릿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자유롭게 좀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템플릿을 고르실 때는 이미지가 넣을 자리가 있는 걸로 좀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성한 AI 캐릭터를 그 안으로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진, 그림이 들어갈 빈자리가 있는 디자인이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고, 뭐 학생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각자 고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자기소개 활동이어도 결과물이 각기 달라서 발표할 때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템플릿을 골랐으면 나만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AI로 이번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왼쪽에 AI 도구라고 있습니다. 왼쪽 툴바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AI 도구에서 캐릭터 만들기를 클릭을 해봐 주시고 그러면 스타일을 고르라고 나와요. 스타일을 고르라고 나오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림 스타일을 둘러보고 고르시면 되시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자유롭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과물 묘사. 만들고 싶은 캐릭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좋은 프롬프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격, 취미, 좋아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를 짓는 동그란 캐릭터, 고양이 귀를 달고 있고 책을 좀 좋아하는 차분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AI가 설명에 맞는 캐릭터를 그려주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좀 강조해 주실 부분은 얼마나 자세히 적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충 귀여운 캐릭터 이런 식으로 명사형 종결로 쓰지 말고 좀 형용사를 포함을 해서 자세히 적게 되면 훨씬 나다운 캐릭터가 나오게 된다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아, 자세히 적어야 이미지 생성이 잘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좀 제가 설명드려서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김미리 학생이 자기소개 캐릭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침대에 누워있을 때예요. 뭐 이런 프롬프트를 적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동그란 모양의 캐릭터, 색깔은 분홍색, 고양이 귀를 달고 있다. 책을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부드러운 이불과 푹신푹신한 베개를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캐릭터에 그대로 담았죠. 그러면 AI가 이 내용을 다 담아서 그 학생다운 캐릭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수업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아이들에게 자신을 좀 표현하는 캐릭터를 만들도록 유도해 주세요. 멋있는 상상 속의 캐릭터 말고 나를 닮은 캐릭터로.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자기를 설명하는 문장을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AI 캐릭터 만들기 놀이가 아니라 그럼 자기 탐구를 하는 수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팁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이어서 좀 사진 같은 이미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든지 관심사 또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도구 탭에서 AI 포토를 사용합니다. 캐릭터 만들기랑 비슷한데 이거는 약간 만화 같은 캐릭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진 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AI 포토를 누르고 그리고 스타일을 고르고 만들고 싶으신 거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됩니다. 또 팁을 또 드리자면 완성도 높은 사진을 원하시면 프리미엄 스타일을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음껏 활용을 해봐 주시면 되고 수업에서는 이런 기르는 반려동물을 좀 묘사를 하거나 아끼는 물건을 좀 묘사해 만들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돼서 아, 내 캐릭터는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하면서 자기소개를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예시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시를 보면 한 학생이 제일 아끼는 코끼리 인형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코끼리 인형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한 인형이에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렇게요. 회색 코끼리 인형, 눈은 작고 코가 길다. 하늘색 이불이 깔린 침대 위에 놓여 있다. 인형은 부드럽고 털로 덮인 질감이다. 이런 식으로 색깔, 생김새, 위치, 질감까지 다 적었죠.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롬프트 법칙을 활용을 해서 적으면 그 인형 같은 실물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아이들의 관심사를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코끼리 인형이 아니라 어떤 코끼리인지를 말로 좀 풀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I 이미지도 만들고 AI 캐릭터도 만들고 자기소개 자료를 다 완성을 했으면 발표를 할 시간이죠. 이렇게 자기소개 작품을 다 완성을 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위 공유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 게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작품이 링크 하나로 만들어져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서로의 캐릭터에 담긴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런 시간을 가지면 반 분위기가 훨씬 살아나겠죠. 그럼 이걸 좀 나아가서 로고를 만들어 보는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로고로 우리 반 굿즈 만들기인데요. 로고라고 하면은 좀 회사 마크 같아서 거창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이 로고 만들기를 우리 반의 상징으로 좀 쓰는 겁니다. 우리 반만의 로고가 있다면 좀 어떨까요? 그 로고로 좀 스티커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학급 게시판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반이라는 소속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로고 만들기를 쓰면 이런 느낌의 로고를 만들어줘 하면 로고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수업은 학기 초 체육대회 축제 같은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급 분위기를 논의를 하고 우리 반은 어떤 반일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반은 활발해, 뭐 정이 많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고 두 번째로는 급훈, 상징물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반의 분위기, 급훈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뭘지 의논을 하시면 되고 사자처럼 용감한 반인지 나무처럼 함께 자라는 반인지 이런 거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논한 이미지를 프롬프트에 적어서 우리 반 로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로고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 반 키워드를 적어서 칠판에 붙여서 우리 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우리 반을 떠올릴 때는 어떤 이미지일까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시끌벅적해, 따뜻해 이런 포스트잇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이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핵심 가치를 세 가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칠판의 키워드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공통된 주제를 찾습니다. 조별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해하는 핵심 가치 세 가지를 골라서 발표해요. 세 번째로는 상징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요. 그 가치를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바꿉니다. 이 가치를 상징하는 동물은 뭐지? 예를 들어서 도전을 상징하는 독수리,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 주시면 됩니다. 토의로 상징을 정했으면 이제 진짜 로고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방법은 캐릭터랑 이미지 만들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좌측 메뉴 탭에서 AI 도구를 클릭을 해봐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고 스타일 선택은 자유롭게 또 진행을 해봐 주시면 되고 프롬프트 작성 칸에는 앞서서 1단계 토의 단계에서 나온 우리 반의 분위기, 급한 상징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그러면 AI가 우리 반만의 로고를 그려주죠.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5학년 2반의 로고를 좀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적은 프롬프트입니다. 5학년 2반의 특징을 기어내는 귀여운 느낌의 오이 이미지를 그려줘. 5학년 2반이니까 단순하게 오이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 이미지를 귀엽게 만들었었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로고에 좀 글자를 넣고 싶은데 AI한테 처음부터 글자까지 좀 넣어달라고 하면 글자가 좀 이상하게 중국어라든지 좀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글자까지는 완벽하게 그리지는 못해서 권장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만 먼저 저희 미리캔버스 AI로 만들고 글자는 나중에 텍스트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 2반이라는 글자는 오이 그림을 만든 뒤에 텍스트 기능으로 적어서 넣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AI 로고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의 후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림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미술 도구인 것 같아요. 학기 초에 모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학급의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아이들은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아이디어와 말로 설명하는 능력을 작품으로 만드는 면서 그 그림에 자신 없던 아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순기능이 AI를 좀 교실에서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능이 신기하고 좀 대단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이러한 AI 기능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그림 말고 글인데요. 이런 복잡한 글쓰기까지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챗GPT와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내용을 써줘 하면 글감을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사례를 조금 더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어서, 사례는 제가 좀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 가이드북을 통해서 사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꿀팁을 몇 가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확한 지시어를 쓰는 건데요. 좋은 글 써줘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문장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형식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덧붙이게 되면 훨씬 딱 맞는 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맥락을 충분히 제공을 하는 건데요. 학생의 연령대, 수업 주제, 교육 목표와 같은 상세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많이 제시해 줄수록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복잡한 내용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리해줘 하고 부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입력 길이를 조절하세요인데요. 너무 긴 설명을 넣게 되면 AI가 핵심을 놓치고 헤맬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주세요. 다섯 번째는 사용 목적을 명시를 하는 건데요. 발표용으로 쓸 교내 발표용인지, 안내를 할 가정통신문용인지 이런 최종적인 사용처를 알려주면 그 용도에 딱 맞는 말투와 형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바로 써먹을 좀 실전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건데요. 페르소나는 뭐냐면 역할을 주는 겁니다. 뭐 너는 중학교 국어 교사야, 영어 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해줘처럼 역할을 정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적, 교육적 표현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형용사로 답변 조절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이런 부사와 같은 표현들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글의 느낌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지시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어려운 용어 사용은 지양해줘,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몇 자 이내로 작성해줘와 같이 글의 톤과 길이를 쉽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시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자료를 붙여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좀 만들어줘 하면 원하는 형식의 예시를 좀 보여주게 되면 AI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반영해서 써보시게 되면 진짜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네 라고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기능의 마지막인 AI 프레젠테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발표 자료,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AI가 통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를 여러 장으로 자동으로 척척 만들어주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냐면 아까 그 AI 기능 사용했던 버튼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 미리 캔버스 에디터 중앙 하단에 미리 캔버스 AI를 클릭해 주시고 이 AI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방법을 클릭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한 문장으로 주제를 입력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계신 PDF를 업로드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자료 붙여넣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시키느냐가 좀 중요해요. 이 잘 시키는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보다 리스트 형태로 입력하기입니다. 아쉬운 예로 보면 광합성에 대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탄소가 줄이는 중요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다 우겨 넣었죠. 좀 읽기도 숨이 차는데 좋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대상 광합성 발표 자료 개요를 만들어줘. 내용은 다음과 같아. 뭐뭐뭐뭐뭐. 좀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 줄글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끊어서 전달을 하면 AI가 훨씬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저 AI한테 일을 부탁할 때 1번, 2번, 3번을 적어주면 더 정확하게 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부탁을 할 때는 머릿속 생각을 좀 번호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결과물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의 흐름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 이 순서대로 만들어줘 하고 발표 순서까지 정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개념 설명을 해줘, 두 번째로는 변환 과정을 설명을 해줘, 세 번째로는 사례를 해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깔끔한 개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AI는 그 틀에서 내용만 채우면 되니까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AI보다는 아직은 선생님들이 이미 좋은 수업 흐름에 그 수업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AI에게 입력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노하우를 담은 대로 그대로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슬라이드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건데요. 광합성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AI가 몇 장을 만들지를 몰라요. 너무 많거나 적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광합성 발표 자료를 5장으로 만들어줘. 그 각 슬라이드의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개수와 그 개수에 맞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딱 말을 해줬죠. 그래서 이게 AI가 받아들이기 편한 이유는 슬라이드를 더하고 빼는 이런 수고가 줄고 처음부터 원하는 분량으로 하게 되면 글을 다듬는 시간이 확 줄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디테일이지만 시간을 정말 아끼는 팁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꿀팁은요.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쉬운 좀 예를 보면 또 긴 문장이죠. AI가 뭐가 핵심인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햇빛,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강조할 걸 적어줬죠.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짚어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I는 긴 문장 속에서 의도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명확하게 좀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꿀팁까지 제가 맞췄는데요. 한 문장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거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AI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AI는 점쟁이는 아니어가지고 분명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결과를 줄 수 있어서 이미지든 글이든 발표 자료든 다 똑같이 통하는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많은 걸 함께 해봤는데요. AI 이미지, 캐릭터, 로고, 라이팅, 프레젠테이션까지 해봤어요. 좀 내용이 많으셨죠. 근데 1시간에 담기에는 조금 짧았어서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오늘 보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면서 따라하기 쉽고 이런 사례들까지 정리한 가이드북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가이드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교실 속 부캐 만들기, AI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글쓰기 만드는 법 등 활용법까지 다 담았으니까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시는 마시고 이 가이드북 QR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운로드 꼭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챙겨두시고 이런 복습 자료로서 활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AI 미리클의 일부분이에요.
미리클 안에는 AI 이미지 생성도 있고, 로고 만들기도 있고, 뭐 3D 입체 만들기도 있고, AI 보이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무엇이든지 좀 만들어보고 AI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에서 좀 멈추시지는 마시고 미리클 사이트 여기 클릭을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리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좀 눌러보시면서 좀 호기심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제일 좋은 공부니까 좀 마음껏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보시다 보면 우리 반 수업이 좀 딱인 것 같은데 하는 기능들을 또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는 새로운 새 기능이 계속 더해지니까 좀 둘러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용 홈페이지인데요. 이런 교육용 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캔버스 수업 사례와 같은 자료들이 단계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과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바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미리 캔버스 자료들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편해지시고 아이들과 한 번 더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교육용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선생님들 1시간 동안 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처음에는 에듀플러스 요금제가 뭔지, 전북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무료로 쓰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반부에는 좀 빠르게 AI로 이미지, 캐릭터, 로고 이런 걸 만드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미리 캔버스로 이런 걸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다 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구나.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북을 펴놓고 한 번, 두 번 좀 해보시면은 금방 손에 익으실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연습 끝나고 한번 열어서 아무거나 좀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수 내용 관련해서 질문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선생님들의 수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가볍고 아이들의 시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